여러분, 요즘 이스라엘과 이란 뉴스로 세상이 시끄럽죠? 이러다 정말 큰 전쟁이 나는 건 아닐지, 그래서 내 돈, 특히 달러나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는 걸까 궁금하셨을 텐데요. 일반인 눈높이에 맞춰서 이 상황을 둘러싼 단기적인 흐름과 그 뒤에 숨은 장기적인 진실까지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가장 큰 걱정인 전면전 가능성부터 말씀드리면, 많은 전문가들은 이란이 전면전을 계속하기는 힘들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란은 오랫동안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받아서 나라 살림이 넉넉하지 않거든요. 전쟁에는 정말 많은 돈이 필요한데 이미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손실이 큰 상황에서 무리하게 전쟁을 이어가기엔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달러는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 달러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장 안전한 돈, 즉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이 불안해지면 사람들은 주식처럼 위험한 자산을 팔고 가장 안전한 달러를 사려고 몰려들어요. 찾는 사람이 많아지니 당연히 달러 가치는 올라가겠죠. 게다가 중동이 불안하면 기름값이 오르는데 기름은 달러로만 살 수 있으니 달러의 힘은 더욱 강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강해 보이는 달러에게는 사실 장기적인 약점이 숨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막대한 재정 적자, 확대와 글로벌 경제의 다극화 현상을 달러 약세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첫째, 미국 정부의 고질적인 재정 적자 확대가 달러에 대한 신뢰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정부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재무부가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하면 시중의 달러 공급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는 통화가치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둘째, 달러의 독점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국제무역에서 달러가 독점적인 지위를 누렸지만 이제는 중국 위안화, 유로화 등 다른 통화들이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다른 나라들과 위안화로 거래하는 비중을 꾸준히 늘리고 있고 브릭스 국가들도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로 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나라의 힘이 커지면서 달러에 집중됐던 수요가 자연스럽게 분산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비트코인은 어떨까요? 비트코인은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더 흥미로운 위치에 놓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전쟁의 불안감 때문에 위험 자산으로 취급받아 가격이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달러의 가치가 미국의 빚 문제와 다극화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만약 사람들이 달러의 장기적인 안정성에 의문을 품게 된다면 정부나 중앙은행의 통제에서 벗어난 비트코인을 새로운 안전자산, 즉 디지털금으로 생각하고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바로 다음 주 우리 국내 증시에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아마도 시장 충격으로 원달러 환율이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역발상 투자를 생각해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환율 급등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오히려 나중에 원화가 다시 강세로 돌아설 때 이득을 보는 업종을 저가에 담아두는 기회로 삼는 거죠. 대표적으로 해외여행 수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여행이나 항공주 또는 원자재 수입 비중이 있는 제약, 바이오 같은 업종이 원화 강세의 수혜주로 꼽힙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 같은 단기적인 위기는 안전, 자산인 달러의 가치를 잠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의 재정 문제와 세계 경제의 구조 변화라는 달러의 장기적인 약세 요인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런 거시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자들은 단일